사람은 공간을 만들고 공간은 사람을 만든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한 연설에서 했던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은 하루 평균 12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고 하는데요. 획일적이고 삭막한 학교 공간, 그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을까요? 오늘 EBS 교육저널에서는 교육공간 혁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육이 세상을 바꾼다. EBS 교육저널 이태현입니다. 오늘은 학교 공간 혁신, 공간이 교육을 바꾼다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패널분들 모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건축가이자 서울대 건축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 김승회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맞은편에는 서울시 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에 근무하시는 김윤정 사무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윤정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꿈을 담은 교실 프로젝트를 담당했었고요. 오늘 교육공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꿈을 담은 교실 이 프로젝트가 서울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고 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더 자세한 내용 이야기 들어보겠고요. 옆쪽에는 비교교육학자 김선 박사님 함께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입니다. 네. 그리고 맞은편에 지난주에 이어서 EBS 교육전문기자 금창호 기자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창호입니다. 네, 그리고 한양대학교 초빙 교수이자 방송인이신 안드레아스 바르사코플로스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드레아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승혜 교수님께서는 도시형 대안학교인 이후학교를 비롯해서 또 이화외고 또 수원 다니엘 학교를 설계하신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시더라고요. 이 건축 중에서도 특히 교육 공간에 대한 철학이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세상에서 여러 중요한 건물이 많지만 네. 학교처럼 또 중요한 시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제 미래가 거기서 자라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학교가 매우 중요한데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한테 학교는 어떤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학교의 공간은 그 자체로 교육이다. 교육 내용이고 교과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과서를 이렇게 보면 어떤 주제가 있고 그 주제에 맞춰서 어떤 내용들이 만들어지듯이 학교 공간도 학교마다의 어떤 교육 이념이 있고 네. 그 교육 이념에 맞춰서 새롭게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설계한 이제 학교들도 독특한 교육 이념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덕분에 더 아주 흥미로운 그런 학교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학교에 있어서 또는 학교의 공간을 만들 때 큰 생각, 교육에 대한 어떤 다양한 생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학교의 공간 자체가 교육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인상 깊은 말씀입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좋은 말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사회가 변하고 생활 양식도 변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교실은 항상 똑같은 모습일까요? 오늘 EBS 교육저널 1시간 동안 학교 교육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해집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저희 EBS 교육저널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이벤트 게시판에 자유로운 의견 남겨주시면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학교 공간 혁신, 공간이 교육을 바꾼다. 저희 EBS 교육저널 주제로 선정해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 금창호 기자, 교육부에서 학교 노후시설과 수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학교 시설 환경 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했죠.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에서는 지난 1월에 네. 학교시설 환경 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사실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4차 산업혁명 이 얘기잖아요. 네. 이거에 좀 발을 맞춰서 미래교육 변화에 좀 부응을 하고 그리고 또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최근에 또 성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돼서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로부터 좀 안전한 학교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한 5년 동안 거의 20조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개선을 바꾸겠다는 내용이고요. 학교 공간도 아이들이 좀 더 미래에
그 미래 세대에 맞게 더 자유롭게 생각하고 또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공간부터 먼저 바꾸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 옛 선비들이 서원을 세울 때를 보면 대부분 경관이 수려하고 또 한적한 곳을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서원이라는 곳, 공부하는 공간이 단순히 인공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심신을 수양하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의 우리 학교의 모습 어떻습니까? 이건 마치 감옥과도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그렇죠. 많이 좀 감옥과 비슷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교도소하고도 실제 학교가 많이 닮아 있어요. 이제 뒤쪽에 보시면은 교도소 평면도와 학교 기준층의 이제 평면도를 비교를 해봤는데 좀 보시면 좀 어떠신가요, 많이들? 쌤! 완전 똑같지 않아요? 네, 정말 정말 똑같아 비슷해요.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많이 상당히 똑같아 보이죠. 마치 긴 복도가 있고 그리고 또 그 복도를 따라서 뭐 반과 또는 방이 네모난 방이 이렇게 네. 쭉 나열이 돼 있는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교도소고 이게 학교다 이런 표시가 있지 않으면 사실 어떤 게 진짜 학교고 어떤 게 교도소인지 전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비슷한 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면도에 나와 있는 이 설명 문구가 없으면 정말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자, 사무관님,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갖추게 된 걸까요? 우리의 학교가요? 네, 저희가 이제 1960년대 이후에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를 하게 되는데 그 급격한 학생 수 대비해서 저희 학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그 당시에는 이 과밀 해소를 위해서는 학교를 빠른 시간 안에 또는 경제적으로 지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었고요.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학교 시설 표준 설계도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설계도를 바탕으로 건물이 이렇게 지어지다 보니까 네. 이제 지역이 달라도 또는 학교의 종류가 달라도 유사한 그런 이제 학교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저희 뒤쪽 화면에 또 한 가지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바로 표준 설계도가 적용된 학교 모델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김승혜 교수님, 이런 획일화된 학교 교육 공간 어떻게 보십니까? 영화 제목 중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이제 영화 제목이 있는데 네. 70년대, 60년대 또 80년대 이렇게 일련의 이제 인구가 이렇게 급격히 이렇게 팽창되던 그 시대 이런 이제 획일화된 또는 이제 그 표준화된 학교의 모습은 맞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때 교육의 방식이라고 하는 게 주입식 교육이 위주가 되어서 좀 표준화된 인재를 이렇게 길러내는 게 이제 목표였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그 표준화된 설계도 그리고 이제 주입식 균등 교육 서로 궁합이 아주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교육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학생들한테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토론하게 이제 하는데 지금의 이제 교육 공간들은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맞았지만 이제 지금은 틀리기 때문에 네. 이제 획일화된 또는 이제 표준화된 교육 공간을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바꿔야 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표준화된 학교 공간을 바꿔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 가끔씩 이제 학창 시절을 회상해 보기 위해서 모교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뭐 잔디밭이 깔리기도 하고 또 학교 주변 경관은 많이 정비가 됐지만 학교 내부 교실 모습은 사실 달라진 게 없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금창호 기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취재를 위해서 학교를 많이 방문했을 텐데 혹시 교실 모습이 이전과 많이 달라진 걸 느끼시나요? 아니면 예전과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실제로 이제 19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 이제 교실의 모습과 현재 학교 시설의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그냥 책상이나 의자의 형태가 좀 바뀌고 또 뭐 칠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는 분필로 하는 칠판이었다면 이제는 뭐 보드마카를 쓰거나 아니면 전자칠판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또 TV가 새로 설치된 거를 제외하면 옛날 모습 그대로인 것들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아마 다니실 때랑 또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사무관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표준 설계 제도가 사실 있었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1960년대 이게 만들어져서 지속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92년에 사실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됐는데도 그렇게 큰 변화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폐지가 됐는데도 아마
관행, 그동안 해왔던 관행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사실 표준화돼 있다 보니까 표준화라는 게 어쨌든 어떤 건물을 만들거나 뭐 어떤 행동을 할 때 가장 좀 효율적으로 네, 할 수 그렇죠. 있도록 맞춰놓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예산이 또 적게 든다. 이런 장점 때문에 아마 많이들 계속 그대로 폐지가 됐다고 하더라도 계속 많이 사용을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아까 감옥이나 이런 거에서 비교해 보셨다시피 사실 학교랑 감옥이랑 상당히 많이 비슷한데 이 관리 감독을 하기 되게 쉬운 네.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예, 복도만 따라서 가다 보면은 네. 학생들이 뭘 하는지 창문으로 다 교실에서 볼 수 있고 또 그렇죠. 선생님이 앞에 계시고 네, 또 아이들은 다 선생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구조고 네. 선생님들이 지나가시다가 이제 막대기로 유리창을 탁탁탁탁탁 그렇죠. 치시면서 그런 것도 예, 있었죠. 일어나라고 하시죠. 특히 교장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는데 네, 그런 것들의 영향 때문인지 아직까지도 이런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김선 박사님은 이제 조금 특별한 학교를 다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공간, 지금 보신 화면에 나왔던 이런 교실들과 좀 유사했나요? 아니면 좀 달랐나요? 저도 초, 중까지는 신도시에 있는 과밀학급 있는 그때 저희 학교에 한 반에 100명씩까지 갔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오전, 오후반 이렇게 나눠서 하는 학교에 계속 있다가 고등학교 때 제가 민족사관고등학교를 가게 됐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는 뭐 언론에도 많이 알려져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 청기와 한옥 두 채가 있어요. 네. 아까 그 학교의 교육 목표와 건물이 굉장히 많은 상호작용을 갖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학교의 모토는 그러니까 글로벌화된 인재지만 그래도 민족 주체성 교육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한복도 그 유니폼으로 입고 또 이제 그 한옥 건물에서 생활하고 학교가 산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가면 가슴이 확 트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뭐 시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이걸 그냥 표현하는 그런 감성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네.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인데 그냥 자연 환경에 있고 또 밤에 별도 잘 보이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는 진짜 공간이 주는 힘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 저는 짧은 길을 가더라도 웬만하면 학교를 이제 피해서 멀리 돌아가는 편이었는데 학교랑 굉장히 친숙한 감정을 갖고 그냥 계셨네요. 이렇게 예, 그냥 좀 포근한 느낌? 그래서 좀 힘들면 한 번씩 갔다 오고 이렇게 네. 하거든요. 안드레아스는 그리스와 미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아무래도 한국과 좀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과 비교했을 때 학교 교실 공간 어떻게 차이점이 있나요? 신기하게 그리스 학교 공간이 한국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아 정말요? 진짜 비슷해요. 그러면 그리스도 몰랐네. 이렇게 분단을 나눠서 책상을 일렬로 배치를 하나요? 맞아요. 그리고 다 제일 중요한 게 선생님을 쳐다보게 돼요. 쳐다보는 거예요. 그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순간 가장 힘이 많은 사람이 선생님이잖아요. 네. 그래서 의견 내고 싶으면 아니면 뭐 토론이나 이렇게 팀 그룹 같은 활동 하고 싶으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등학생 때 미국으로 갔거든요. 그때는 순환 모양으로 이렇게 그 설치되어 있었어요. 아. 그 책상들이. 이렇게 둥글게 앉거나 아니면 D자 D자로 형태로 앉거나. 앉게 되는군요.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때는 사실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도 보고 그래서 학생의 의견 이렇게 쉽게 나눌 수 있고 너무 그런 환경이 더 열린 상태였어요. 네. 그래서 회화했을 때도 진짜 편하게 할 수 있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효율적인 방법. 왜냐면 그리스도 학생 수가 좀 많아요. 미국 갔을 때 12명, 14명 있었어요. 그래서 작은 학생이 적을수록 조금 더 여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학생 관리의 효율성 면에서 한국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김승혜 교수님께서 초반에 이제는 그래도 학교의 공간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학교 공간의 변화는 필요성을 넘어서 절박함 이렇게 네. 표현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산업의 체계가 바뀌고 네. 또 우리가 원하는 인재의 모습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학교의 교육의 내용이 바뀔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제 그 달라진 교육의 내용을 수용하기 위해서 학교 공간도 변해야 되는 거죠. 이제 구체적인 이제 그 어떤 예를 들자면 먼저
학생들을 예전에 이렇게 매스로 이제 대량으로 교육했었는데 지금은 학생들의 어떤 능력에 맞게 개별적인 교육이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큰 교실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교실이 이제 필요한 시대죠. 개별 학습. 그래서 교실이 바뀌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예전에는 선생님이 칠판에서 이렇게 이제 적고 말하면 네. 학생들이 보는 이런 이제 그 시스템이면 네. 지금은 학생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드는 이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교육의 기저제가 또 바뀔 수밖에 없어요. 네.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schools within school 이래가지고 학교 안에 학교들이 여러 방식의 교육이 공존하기 때문에 네. 학교 전체의 얼개가 바뀔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교실, 기자재, 학교의 얼개 네. 이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이 학교 공간의 변화는 필요성을 넘어서 이제 절박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가장 강력하게 인식한 나라 중에 하나가 영국입니다. 네. 영국은 정말 나라의 운명을 걸고 이제 모든 예산을 이렇게 교육에 지금 투자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야 이제 영국의 미래가 새롭게 열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영국은 지금 모든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학교를 대대적으로 고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한국의 교육으로 큰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시 또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비전을 이렇게 성취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대대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금창호 기자, 최근에 이제 EBS 교육 뉴스를 보다 보면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 가보면 학생들 숫자가 많이 줄어든 모습인가요? 네, 그렇죠. 실제로 가봐도 상당히 많이 줄어든 모습인데 사실 신도시 지역 같은 경우를 네. 제외하면 그쪽은 아무래도 신혼부부가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해서 네. 그 한 교실당 학생들이 막 30명이 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실제로 갔을 때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한 교실에 이제 많게는 한 20명을 조금 넘어가는 정도, 근데 적게는 10명 후반대인 모습들도 심심찮게 발견을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자꾸 학령일과 줄다 보니까 학교를 또 없애는 것도 있고 해서 네. 많이들 좀 학교 자체에서도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네. 그러다 보니까 교실이 또 남는 경우도 있어서 그거를 네. 또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많이 사무관님께서 가장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렇게 금창호 기자가 남는 공간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줬는데, 자,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유휴 공간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이 공간을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건물은 노후화되고 교실은 많이 또 남게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문제가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여기 이제 김승희 교수님을 이제 전문가로 모시고 다른 민간 건축가들 네. 전문가들하고 같이 저희가 서울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는 서울 교육 공간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만들어서 저희가 교사나 또 학생이나 건축가나 저희 공무원들까지 다 이렇게 공유를 하는데 아직은 이제 그게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현재 마련 중인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외부에서 느끼듯이 저희들도 이렇게 많이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학교 내 유휴 공간이 늘어나면서 교육 공간도 변화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 학생들의 의견일 것 같습니다. 금창호 기자, 아이들도 정말 학교 공간의 변화에 필요성에 동의를 하고 있을까요? 통계청에서 조사를 했던 게 있는데 학생의 학교 생활 만족도 평가 가운데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던 게 바로 이 학교 주변의 환경과 또 학교 시설 및 설비였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아이들도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또 특히 집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생활하는 게 길잖아요. 뭐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 6시간 좀 넘는 걸로 알고 있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자습 시간까지 합하면 거의 한 12시간 가까이를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데 내 생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간이니만큼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이런 열망들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학생들도 생각보다는 학교 시설이나 공간에 대해서 불만족
부족하고 있다라는 통계 자료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덴마크와 호주, 그리고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세계 각국의 여러 나라에서는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서 이미 90년대부터 학교 공간을 바꾸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의 교실들은 어떤 모습으로 재구성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공간이 바뀌면 수업이 바뀐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교육을 혁신하기 위해 먼저 공간을 변화시킨 세계 각국의 학교를 만나보시죠. 덴마크의 마글레가드 학교는 학생과 교사가 직접 학교 공간을 디자인하도록 했는데요. 덴마크 학교 평가에서 전국 순위 350위였던 이 학교. 교육공간 혁신 8년 만에 10위 안에 드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밖에도 덴마크에는 학교 공간을 혁신한 사례가 많은데요. 큐브 형태의 교실이 있는가 하면 아예 복도와 담장을 없애버린 학교도 있습니다. 모든 공간을 넓게 개방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건데요. 안전은 걱정되지 않냐고요? 학교 담장 대신 동네 주민들과 사회가 함께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기로 했다고 합니다. 효율적인 공간 사용을 위해 학교의 80%를 바꾼 호주의 학교. 이 학교에서는 교실이라는 이름 대신 배움 공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교실뿐만 아니라 복도나 로비 공간을 활용한 곳도 있는데요. 미국의 유도라 초등학교. 수업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무대를 설치했습니다. 가정집 같은 분위기의 학교들도 있었는데요. 미국 토마스 스쿨. 스웨덴의 솔달라 스콜란. 학생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일본 레이몬드 나가하마 보육원. 건물 전체에 파스텔 색조를 사용하고 따뜻한 자연광이 들어오게 설계했는데요.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아이들은 다칠 권리가 있다? 일본의 후지 유치원은 지붕과 마당을 이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학생들이 혹여 넘어져도 서로 도울 수 있는 환경을 세밀하게 조성했습니다.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교육공간 혁신에 힘쓰고 있는 세계의 학교. 전문가들은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교육공간부터 변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지금 어떤 공간에서 공부하고 있을까요? 네,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화면을 보니까 저런 학교라면 한 번쯤 다시 돌아가서 학교를 다녀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등교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진짜 우리나라 학교랑 굉장히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의자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땅바닥에 앉을 수 있도록 네. 예, 그리고 뭐 눕기도 하고 이런 공간이 굉장히 많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 영상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비교교육학서를 쓰면서 제 책에서 소개한 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미국의 알트스쿨이라고 그 학교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데 겉에서만 보면 그냥 공장 같은 건물에다가 학교를 지었어요. 그냥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빈백 같은 거 이렇게 몇 개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굉장히 편한 소파 몇 개 있고 그래서 애들이 누워서도 태블릿 PC 보면서 자기가 프로젝트 수업하고 빈백에 앉아서 다른 애들이랑 수다 떨면서 공부하고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창의성이 나오려면 편안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공간이 주는 여유랄까 그리고 이제 편안함이랄까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도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파스텔색 들었는데 너무 좋아요. 색깔이 진짜 중요해요. 네. 한국 학교는 다 똑같은 색깔, 뭐 화이트 그리고 초록색 이런 초록색이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맨날 똑같은 모습을 보면 지루할 수밖에 없고 네. 불편할 느낌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학교 시설과 공간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돈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 문제나 아니면 계약 방식의 문제, 뭐 학교 시설 기준과 관련한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나요? 네, 이제 제가 보기에 이제 그 교육부에서 이렇게 내려주는 그런 이제 학교의 어떤 기준들이 너무 자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걸 좀 풀어주고 어느 정도 좀 자유를 좀 이 개별 교육청이나 건축가들한테 주었으면 네. 하는 이제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약 방식도 보다 더 이제 입찰보다는 이제 현상 설계를 통해서 건축가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또 다 중요하지만 전 좀 더 근본적인 그 교육 공간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가끔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학생들이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었으면 과연 학교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근데 지금 이제 학생들이 그런 어떤 학생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이제 어른들은 그래 열심히 공부해서 나라의 좋은 인재가 되라. 네. 이렇게 이제 좀 말하자면 무관심한 아빠처럼 이렇게 아이들을 좀 취급하는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행복한가? 이런 질문을 좀 네.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물어보고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도 좀 생각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교사들이 어떤 불편을 겪는지도 좀 물어보고 네. 그러면서 어떤 원점에서 학교의 기준이나 또 학교를 만드는 방식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한편에서는 제도나 이제 관행들을 개선해야 되지만 또 한편에서는 학교, 학생, 네. 교사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좀 생각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주제를 방금 교수님께서도 이제 그러니까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선 이런 거를 좀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전에 또 계약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가 좀 있다고 맞습니다.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뭐 공공기관이나 아니면은 정부에서 내려오는 게 나랏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거 나랏돈을 배정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을 정말 물론 믿고 맡길 수 있다면 가장 좋지만 정말 잘 쓰이는지 그리고 네. 실제로 원하는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지 가장 많이 또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공공 정부나 이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준들이 자체가 좀 더 세세해지고 아무래도 이거에 좀 벗어나면 안 되는 것들이 있고 이런 게 좀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계약 방식에 대해서도 실제로 가격 입찰 방식으로 하는 게 상당히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 특히 교육청이나 이런 교육기관 쪽에서 좀 심하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뭐 중앙부처나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많으면은 한 70%대 정도지만 그 교육청에서는 이 가격 입찰 방식을 사용하는 게 거의 한 90%에 다 다른다라는 얘기를 또 들었어요. 네. 네.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공모하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7.8%밖에 안 들긴 하는데 실제로 근데 이렇게 학교를 이런 식으로 디자인하겠다, 설계하겠다라고 결정돼서 작업에 들어가더라도 예산이 좀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획 자체가 바뀌는 경우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교육 당국이나 아니면 정부 쪽에서 맡기는 쪽에 좀 더 믿고 더 이렇게 자율권을 좀 더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네. 설계된 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되고. 네, 아무래도 정부 부처